안녕하세요. 연세오케이병원 하지수 대표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거는 수술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이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수술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에 있어서 이제 고난이도라고 하고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저질환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이라던가 뇌혈관 질환, 당뇨, 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전신마취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일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기술력으로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역시나 들을 수 있겠죠. 저희 병원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해서 특화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면 길을 제가 같이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우선은 굉장히 고령이세요. 82세 정도 되셨던 분이고 남성분이신데 진행하는 마비 소견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마비가 심했던 건 아닌데 한 2년 3년 전부터 집방이를 찍고 보행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낙상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림이 점점 심해지고 그 이후부터 다리의 마비뿐만이 아니라 양손 모두 힘이 빠지는 상황까지 오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주셨어요. 우선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도 갔는데 협착증이 경추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아버님이 이제 심장질환도 있으시거든요. 신장도 안 좋으신 분이고 고혈압, 당뇨가 다 있으신 분이라서 마취도 어렵고, 수술 부위가 경추 상부 쪽에 경추 2, 3번이라는 거는 뇌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수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냈던 분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여기가 경추 2번, 3번입니다. 2번, 3번에서는 뒤에 있는 후종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디스크가 많이 부풀어 있어 가지고 경추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면 영상을 봐도 여기 관절에서 관절낭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터져 있는 상황이었고 협착증이 많이 진행이 돼서 신경이 굉장히 눌려 있는 소견이 보였어요. 이 상태라면 신경은 숨을 쉴 수도 없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추 2번, 3번은 우리 팔다리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흡이라던가 심장이 뛰는 거, 이런 우리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유지시키는 신호들이 다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아버님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수술이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은 다 걸리기 때문에 아버님의 현재 상태로서는 전신마취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수술 후에 오히려 더 근력 약화라던가 호흡 마비, 이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식적인 접근은 좀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병원에서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약 5mm 정도의 흉터 2개만 있으면 내시경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수술할 수 있고요. 보통 한 분절에 감압술을 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학제라고 해서 마취과 선생님과 내과 선생님이 다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어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데 30분은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경추 2번, 3번은 보시다시피 이게 머리뼈예요. 머리뼈고 여기 이제 뇌가 있겠죠. 머리뼈에서 바로 내려오는 이 척추뼈가 1번 뼈, 2번 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부요추예요. 그래서 2번, 3번의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경우에는 호흡근 마비라던가 심장이 뛰지 않게 되는 그런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중환자실이라던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위해서 입원이 필요한 그런 고위험군의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구조물은 건들지 않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후종인대라고 해서 두꺼워져서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만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최소 침습적으로 감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술 후에는 신경길이 넓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 경추 2, 3번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죠. 단면적으로 봐도 신경이 굉장히 넓어져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얀 뇌척수액이 흐르는 영상도 같이 보입니다. 이 환자 경우에는 이런 완벽한 감압을 달성하는데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 수술 후 영상을 보면 경추 2번, 3번에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후종인대는 다 완벽히 제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어디 눌리는 곳 없이 쭉 떨어져서 내려오는 소경 보이고 있습니다. 단면적을 보셔도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보이죠. 이게 내척수액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건데 이전에는 눌려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경들과 함께 내척수액이 보일 정도로 신경길이 많이 넓어지고 감압이 완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취를 깨셔가지고
다음 날부터 보행기를 통해서 거동도 혼자서 하시고 수술 전에 40도에서 50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던 팔이 수술 후에는 150도 이상 올라가셨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걷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그때 진짜 반가웠다. 울었어. 네, 맞아요. 손에 힘도 많이 네,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팔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네. 원래 입원하실 때는 팔을 못 들었어요, 그죠? 이게 수술 다음 날입니다. 수술 다음 날에 벌써부터 이렇게 회복을 빨리 하셨고, 회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최소 침습적으로 나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런 기술의 혜택을 누리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연세OK병원 하지수 대표원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